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몽골 공화국이 연합하자는 한목연합론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데요. 한목연합이 어떠한 이득을 불러오는지 또 어떠한 난관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마치 유럽연합처럼 한국과 몽골을 연합국으로 만들자는 한목연합론은 2008년도부터 양국 지도부와 전문가들 사이 구체적인 컨퍼런스까지 개최하며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19년에는 한국-몽골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추진하기로 하며 양국 관계가 점점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목연합론은 유럽연합이나 영국 연방처럼 대한민국과 몽골 공화국을 하나의 연방 시스템으로 묶자는 계획인데요. 몽골 공화국은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적 유사성이 있고 한국의 문화가 잘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정한 규제 내에서 양국이 서로 비자 없이 왕래가 가능해지고 사업이나 취업, 거주, 학위 취득 등이 자유롭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몽골은 대한민국과 민족적 동질성이 유사하고 유사한 문법 구조, 그리고 고대로부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 중이어서 유럽연합과 유사한 연합의회와 연합행정부 구성에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전자정부 시스템과 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마치 한국과 몽골은 아시아의 북유럽과 같은 초선진국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과 몽골과의 우호 관계를 견제하고 나서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의 중국 내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반조선족 감정을 대한민국에서 일으켜 한국의 동북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반한 감정을 일으켜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을 촉발하기도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인을 가장한 인터넷 계정으로 불필요한 반한 감정을 만들게 하여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는데요. 이제는 몽골과 대한민국의 관계 역시 중공 차원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 지역은 중공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국가로서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중국의 베이징과 주요 핵실험장 등 많은 지역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몽골 민족은 중국을 완벽하게 점령했던 민족으로서 무의식적인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몽골 공화국의 인구는 317만 명 수준으로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내몽골 자치주까지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몽골이라는 지역은 중국 내의 내몽골 자치주와 러시아와 중국의 독립된 공화국인 몽골 공화국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에서 내몽골 자치주의 몽골 민족들에 대해서 언어 사용 금지 정책을 내놓아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몽골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고 학생들이 시위하자 중국 공산당에서는 장갑차까지 보낼 뿐 아니라 불법 투옥을 하며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제정치 분석 전문가들은 대한민국과 몽골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는데 연합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몽골 지역과 몽골 지역이 서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몽골과 외몽골이 통합될 경우 몽골은 2,788명 수준의 중견 국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과 연합국 시스템으로 연합하게 되면 8천만 명이 되고, 또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까지 하게 되면 1억 500만 명 수준으로 엄청난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과거 유럽은 비대한 소비에트 연합을 견제하기 위해서 작은 인구로 구성된 유럽의 국가들이 뭉쳐서
인구 5억의 거대한 연합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화폐, 군사, 의회, 행정부를 갖추고 실질적인 국가적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설립 과정에서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하였고 지금은 미국을 초월하는 국가적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과 몽골이 통합될 때는 장기적으로 인구 1억의 거대한 규모로서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전략TV 몽골과 대한민국이 서로 연합국가 시스템이 되어 유럽연합이나 연영방 같은 체제로 묶이게 되고 나토와 같은 공동 군사 협력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가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샌드위치로 견제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몽골과 대한민국은 서로 육지로 연결돼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형 조건을 통한 한몽연합은 그 사이에 공산국가들의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정학적 분석이 나옵니다. 몽골의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북한에 직접 방문해서 김일성 대학교에서 직접 연설을 통해 북한의 독재를 비판하며 북한 주민 스스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연설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서방 사회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동북아의 두 민주국 대한민국과 몽골이 함께 연합한다면 그 사이에 북한의 민주화는 물론 조선족 동포들이 있는 동북 삼성 지역까지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 몽골과 대한민국의 연합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겠지만 국가적 연합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몽골과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아 세계와는 다르게 서방 세계로부터 유린당해본 역사가 없고 특히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만들어냈었던 국가로 인정받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양국이 협력하면 동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연 대한민국과 몽골이 통일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차원의 방해가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와, 저도 빨리 몽골 초원에 가보고 싶네요. 재미있게 보셨죠? 그렇다면 혼자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